5분 책방 오늘은 책 가지고 왔죠? 오로라를 기다려라는 책인데 무슨 내용이고 어떤 게 좋았는지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오로라를 기다려부터 일단 굉장히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 되게 그림이 예뻐서 한번 골라봤는데 생각보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설명해 주자면 일단 주인공은 윤술이지만 윤술이가 죽은 내용이어서 채원이가 대신 주인공을 하는 그런 좀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일단 윤술이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윤술이 되게 밝고 되게 누구에게나 해피바이러스를 풍기는 아이입니다. 죽은 아이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윤술인데 죽은 아이가 그 친구가 죽은 이유가 뭐냐? 뭔가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몇몇 있잖아요. 뭐 싱크홀 때문이라든가 뭐 붕괴 사건이라든가 그거를 토대로 작가가 담았다고 그랬는데 윤술이도 싱크홀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 중 한 명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인들이 슬픔에 잠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윤수리의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언니? 윤술의 언니도 나오고 되게 여러 입장이 나와요. 여기서 편의점 주인 우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까지 채원이까지 나와요. 윤수리는 살아있을 때 어떤 아이였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피바이러스를 이제 남에게 주고 남과 같이 있으면 맨날 웃게 해주는 유머가 있는 아이였어요? 유머가 있기보다는 되게 웃음이 많았던 그래서 뭔가 자기도 그 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웃음이 나는 리액션이 좋은? 아니 그쵸? 뭐 친구도 그럴 수 있고 누나도 언니도 그럴 수 있는데 뭐 편의점 주인하고도 그렇게 친했다고 하니까 어떤 성격인가 궁금해서. 그 우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같은 나이의 애야?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편의점 앞이잖아요. 예, 여기가 저기 있는 남자가 우주인데 어리죠. 상당히 어린데 얘가 일단 첫 만남이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커피우유를 맨날 사갔다는 거예요. 은술이가. 그리고 참치캔을 하나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려고? 참치캔을 왜 사갈까 이랬는데 고양이한테 이제 자꾸 참치캔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도 이제 자주 갈려주던 길고양이였던 거예요. 그 만남을 시점으로 둘이 좀 친해진 그런 스토리. 우주랑? 길고양이한테 참치캔을 줄 정도면 마음이 따뜻한 아이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싱크홀에서 죽게 되는 계기가 뭐 있나요? 있죠. 일단은 채원이가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왜 후회를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담고 있는데 일단 여기 싱크홀이 일어난 데는 백화점이고요. 백화점에서 채원이가 윤수리하고 같이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고 늦어버린 거예요. 채원이가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막 힘들게 나오고 있는데 나가려고 이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뉴스를 이렇게 딱 틀더니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아파트 완전히 그 백화점이 싱크홀 돼가지고 이미 사고가 나고 난 후였어요. 네. 싱크홀 그러니까 이제 나가려고 딱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딱 뉴스를 보니까 싱크홀이 됐다고. 그러니까 순간 윤수리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윤수리를 보니까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3년째 명령에 나오고 그죠? 자기랑 약속 안 근데 잤으면 이게 차라리 백화점에서 그게 일어났다면 얘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걔네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지. 그냥 거기서 걔가 일찍 나갔으면 그럴 일은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미안함을 다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좋아했던 아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윤수리는 죽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윤수리를 떠나보내고 나머지의 아이들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내용인데 이런 비슷한 내용 우리 책 많이 읽었잖아요. 기소형의 친구들도 있고 기소형의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로이 서비스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책을 민서가 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뭔가 죽음이라는 게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상상하기 나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죽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형은 뭔가 좀 밝지만 어딘가 밝지만 아직 떠나버리기엔 좀 어린 그런 여린 마음이 있는 약간 초등학교 동심이 담겨 있는 책 내용이라면 오로라를 기다려는 약간 좀 동심보다는 뭔가 그런 마음 선을 되게 잘 타는 느낌이에요. 어른들이 읽기에도 괜찮아요? 네.
되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글밥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문장 하나하나에 좀 생각하게 많다. 그러니까 내 빼고 보면 그냥 지나칠 느낌. 가상 회사를 건립하잖아요. 맞아요. 왜요? 뭐 아니 하려고요?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윤수리 언니가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용해야 될 판인 거죠. 가상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가상 회사 같은 경우 로이 세브란스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죽었던 사람을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말도 한번 진행해보고, 그런 로봇도 만들어보고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금 시대적 배경이 지금이에요? 지금이죠.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배경이 특정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보다 한 1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근데 되게 중요한 점은 이제 보통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언니가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왜 거기 백화점에 갔는지. 근데 채원이는 그걸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인데 근데 그걸 또 말하면 무서울까 봐. 무섭고. 그리고 원망할까 봐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말을 하질 못했어요. 채원이 그러니까 윤수리 언니한테. 그러면서 윤수리 언니하고 잘 지내요? 저 언니는? 잘 지내죠. 근데 마음이 무겁고. 근데 윤수리가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이제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 시간이 별로 없었겠네요. 그죠. 채원이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그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늘. 지나고 나면 항상 한 발 늦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 많이 얘기해 보긴 했는데 민서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보면 되게 두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게. 그죠? 지금 우리는 그냥 문학적으로 낭만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내일로 닥치면 되게 사무친다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거든요. 사망신고를 하면 만약에 민서가 나중에 커서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제 돌아가셨다고 신고를 하는데 저 참을 수 없게 눈물이 난다라고 맞아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도 이제 그 동명이었나? 그게 더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막 박보검이 연기를 되게 잘해줬는데 막 상황 신고서 쓸 때 되게 슬퍼하는. 그건 더 슬픔이 더 배가 되죠. 그쵸.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은 도저히 잊지 못하게 마음에 남을 것 같긴 해요. 죽으면. 그죠? 근데 이 작가는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어른한테도 무거운 주제인데. 애도의 과정. 기소형에서도 애들이 존재했죠. 근데 물론 거기선 되게 순수한 그거 잘 떠내보내려고 하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여린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아냈다면 오로라를 기다려는 왜 아이들을 쓸지 의문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럼 아이들이 근데 잘 보내나요? 보낼 수 없죠. 아무리 봐도. 그럼 끝까지 보내지 못해요? 보내지 못하죠. 마음속 깊이에서는 윤술이라는 그 아이가 담겨 있죠. 그럼 오로라라는 게 뭐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왜 애들을 설정을 해놨을까? 봤을 때 여기서 윤수리가 왜 죽었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 채원이가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른들도 말하기 꺼렵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애들의 감정선이 오히려 그게 더 이해하기 더 쉽고 왜냐면 독자들이 읽기도 쉬운 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담았던 것 같고 뭔가 좀 결이 비슷한 책이 있다면 아몬드가 아닐까 싶어요. 아몬드하고 이게 비슷해요? 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는 아예 정반대잖아요. 이게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아예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데 글 흐름이나 형식 그런 게 너무 비슷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럼 약간 아몬드는 변화하잖아요. 이 아이들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슬픔을 애도하고 아직 슬퍼하는 여인이 아직 남아있긴 하죠. 아직 슬퍼하는 여정이지 아직 잊어버리진 못한 거죠? 네. 근데 애도라는 게 솔직히 그 사람을 그냥 잘 보낸다는 거는 잘 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자와 함께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는다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애도라는 거는 되게 좀 고차원적인 감정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관계의 죽음도 있잖아요. 되게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꼈던 제자를 다시 교실에서 볼 수가 없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죠. 뭐 나중에 만나면 되고 놀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과 관계가 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죽음이랑 연결돼서 사는 것 같아요. 민서는 그리운 사람 없어요? 예전에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관계가 죽어서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뭐 자주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는데 요즘 바빠서 못 가잖아요. 관계의 변환이 있잖아요. 민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좀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뭔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성향도 바뀌고 좀 성숙해지다 보니까 그때 그 앳된 그 느낌을 알 수 없고 우리 오히려 어색해진 사이가 되니까. 맞아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좀 유치원에 좀 떨어져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학원을 좀 갈 경우에 뭐 예체능 같은데 멀리 가면 그 친구를 가끔씩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를 보면 서로는 알아보지만 인사는 못 하겠고 좀 꺼리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운 점은 되게 친구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절교하지 않고 사귀는 애들이 되게 부러워요. 아니 절교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죠? 유치원 자연스럽게 멀어지 때부터 않는. 고등학교까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끝까지 인사하고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수더분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은 크게 특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셋 다 비슷하거나 그러면은 멀어지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꾸준하게 친구였다가 미국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매일 만났는데 다시 만났는데 옛날만큼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 변해서. 근데 그냥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데 이게 사람이 무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언제나 잘 됐으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드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되게 쓸쓸해지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중학교 때부터 맨날 화장실 같이 다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른 고등학교 갔는데도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 친구는 되게 진취적인 친구여가지고 잘 통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이사를 갔음에도 계속 만나게 되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친구라는 게 되게 시절 인연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 시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나의 전부였던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전부가 아닌. 너무 자연스러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엄청나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애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게 관계의 죽음이라고. 근데 그런 것도 애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너무 감정이 넘쳐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남녀 사랑도 그렇고 막 예화님은 죽는다 이러는 거 보면 좀 약간 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 많이 해요. 정말 예화님은 죽나? 안 죽을 텐데. 학교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도 죽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김자홍이 이제 귀인으로 환생할 수 있기 위해 7재판 지옥을 넘겨야 된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것도 네, 우리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금이나마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좀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가볍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그런 죽음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죽음이란 게 뭔가 스토리가 더 어두우면 사람들이 좀 더 우울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아이들을 좀 포함된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네. 되게 가볍게 유인해서 무겁게 울림을 주는 게 좋은 소설이죠. 가볍지 않은 사람들이 좀 보지 않거든요. 그냥 좀 무겁게 울림을 주는데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은 낮은 게 좀 좋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은 좀 되게 유일무이하잖아요.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자식은 다른 사람하고 대체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나이가 들고 마음이 무뎌지면 자식도 그냥 남처럼 느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선생님은 자식이 선생님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이잖아요. 아직 미성년자라서 그런지. 근데 그거는 그냥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줘야 하는 책임감도 포함해서 그냥 아직까지 늘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진행이요. 지금까지는 보내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게 있죠. 민서는 죽음 때문에 뭘 느껴요? 인생에서. 뭐 느껴본 적은 없지만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본 적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TV에서도 보고 이렇게 영화 책에서도 보잖아요. 민서한테 죽음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두려운 거? 타인의 죽음 말하는 거. 뭔가 두렵기보다는 그 사랑이 없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조차. 그렇군요. 선생님은 그냥 죽음이 제일 쓸쓸한 것 같아요. 그 죽음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냈어? 되게 좋았어. 뜨거웠어. 가득 찼어. 이 정도가 아니면 죽는 순간 눈 감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 싶어요. 나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많은 게 스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마등처럼. 주마등 뭔지 알아요? 네. 막 말을 위해서 타고 가면 막 스쳐가잖아요.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스쳐가는데 뭘 해서 후회한 것보다는 안 한 걸 후회한대요. 그걸 해볼 걸. 나도 한번 해볼 거 이런 거. 그쵸? 원래 미련 없이 보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해보는 거.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 근데 그 끝까지도 약간 강박일 수 있는데 선생님 좀 강박적으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내장 끝까지 해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오로라를 기다려. 오로라를 기다려 오로라처럼 따스하고 단아한 윤수리의 죽음. 단아한 윤수리의 죽음. 네. 오로라를 기다려. 선생님은 보랏빛 우정의 무지개. 오로라를 보면 대부분 약간 보랏빛이 약간 그라데이션 돼 있죠. 근데 보랏빛이 예쁘죠? 죽음이라는 보랏빛 의미죠. 죽음으로 많이 쓰죠. 되게 신비하잖아요. 그 무슨 뭐였지? 소나기? 맞아요. 소나기. 근데 원래 소나기에서- 소나기에 그 사람이 황수연이 얘기했는데 보라색 원래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왜 죽음이냐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마지막이라서 죽음이라고 되게 자기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라색은 오만이에요. 오만과 약간 되게 오만하잖아요. 보라색 자체가 되게 맞아요. 도도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그 삶에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을 때 사람들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바로 죽으면 피가 굳잖아요. 그게 보랏빛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멍처럼. 사람을 그냥 멍도 일시적으로 피가 굳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보라색이 된대요. 사람이 죽으려면 보랏빛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만들어 보기에는 보랏빛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선생님 보라색과 노란색이 가장 좋은데. 뭔가 상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란색은 너무 쨍해서 좋고 보라색은 되게 신비하고 도도해서 좋거든요. 그런 두 면이 다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캐릭터로. 그래서 보라색을 죽음의 색깔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보라색을 죽음의 색깔로 쓰는 거야? 검정색도 아니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뭔가 도도하고 뭔가 그 외롭고 뭔가 그치? 추상적인 색깔. 죽음은 약간 좀 그렇네요. 설경 그러니까 같죠? 죽음을 검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면 너무 흑막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열리지 않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해서 보라색을 나누는 저 게 멀리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민서한테 또 죽음은 보라색이에요. 저에게 보라색?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빨주노초 7가지 색깔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보라색을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딱 집어서 뭔가 죽음에 관련된 색깔은 뭔가 다른 색깔들은 너무 쨍하고 뭔가 다른 색깔은 너무 어두울 것 같고 그러니까 딱 보라색 딱 뭔가 쨍한 색깔도 섞여 있으면서 화려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어두운 시크한 슬프기도 하고. 도도한 그죠? 느낌이 드는 파란색 계열 선생님 다 좋아하는데 파란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보라였어요. 그러니까 보라도 그런 보라색 말고 연보라 말고 그 연보라나 와인은 싫어요. 그 여기서 나온 이런 보라색. 약간 바이올렛 이런 보라색. 바이올렛 보라색. 그러니까 그 뭐에 가까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지? 노을에 가까운 보라색?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얘네들은 행복하게 윤수리를 잊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윤수리 마음 있죠. 잊지 못하고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성장해 나가겠죠.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 사람을 잃은 거를 잊어버릴 순 없고 그 상태로 사는 거에 익숙해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슬픈데. 그 사람을 잃은 거를 잊어버릴 순 없대요. 왜냐면 다시는 그런 사람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람. 잃어버린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티 안 내고 사는 방법을 배울 슬프다. 거라고. 그래요? 그거 슬픈가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되게 겪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를 잃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는. 그래서 그냥 엄마 없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남한테. 오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면 막 엄마 이런 소리 막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른 아니냐 이런 말을 했었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게 어른은 맞잖아요. 너무 어른이 감정이 막 범람해가지고 너무 불안하면 어른처럼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전까지는 그래도 되죠.